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하고도 11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월 11일이면 네. 1 트리플이네?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20땡에 1 트리플이라. 오늘 풀하우스인데? 집 지었는데? 야, 대단하시네. 네. 또 그걸 또 거기다 이렇게 맞추네. 어쨌든 뭐 행운이 된 날이네요. 아주 네. 오늘 좋은 날인데요. 네. 자, 과연 오늘 부동산 소식도 행운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억 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하겠다라는 부동산 대책 찌라시가 돌면서 지금 시장이 시끌시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공식적인 얘기는 오늘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관련 보도자료 및 백브리핑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관사칭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이거 진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찌라시가 이번만 돈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파리 대책 나오던 시절인가? 네네. 그때도 이런 식으로 돌았죠. 찌라시가 전날 돌아가지고 네. 한 2, 3일 전에 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막 짜증이 나서 그날 술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 물론 이제 엇비슷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어저께 사실 이게 네. 저도 카톡방에서 아는 네. 분한테 이렇게 카톡에서 전달을 받았는데 네. 보고 나서 막 이렇게 또 심란해지는 거야.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예, 네. 이거 기준 자체가 왜냐하면 또 이게 가뜩이나 음. 연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오. 투기와의 전쟁 말씀도 하셨고 맞아요. 바로 다음 날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나와서 또 네. 모든 메뉴판에 있는 걸 꺼내놓고 다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 16 대책 나올 때도 내년 상반기 중에도 대책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와 진짜 빠르네. 네. 벌써 또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대책 나오고 한 달도 안 되는데 좀 상황 봐가면서 그거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요. 내용도 보면 와 진짜 신경 썼다. 그러니까 신경 썼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취득세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세율을 중과한다든가 네, 그래서 거래 특별 등록 특별세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 1억 정도 풀려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다시 막고 그다음에 뭐 기준들 다 낮추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출이라든가 나가는 이걸 낮추고 그리고 이게 은근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자계약 네.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자계약 유도하겠다. 네.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해주는 것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자계약하면 LTV 10%를 추가 인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묘하게 있는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얽어가지고 네. 이렇게 리스팅을 했어. 그래서 진짠가 보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버전이 돌았던 것 같아. 제가 받았던 건 요 내용이 아니라 8번인가 어디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사기 신도시인데 공중부양 신도시 신는다 그랬고 뭐 9번 가니까 네. GTX-Z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뭐 그래서 이거 장난이구나. 저는 사실 제가 봤던 건 딱 보고 막 무섭거든. 네. 처음에 심각하게 막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새끼야 막 이러면서 봤어. 네, 네. GTX-Z 아, 그래요? 공중부양 신도시 이거는 농담이잖아. 근데 다른 버전 좀 심각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언론에 됐던 건 지금 심각한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저도 이거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이거를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4층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엠바고 뿌리는 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닐 수 있는데 과연 아닐까? 그러게 말이에요. 과연 아닐까는 의심이 이제까지 국토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당장은 아니었지만 결국 지나서 그게 현실화되는 내용들은 여러 번 있었거든. 예를 들자면 3기 신도시 있어서도 지금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유출됐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무시 못해. 뭐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관련해서 이게 재개발에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만들 거냐. 이것 보면 국토부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용역은 좀 줘놨어요. 네. 근데 그 용역이 그 재개발에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다. 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재개발 안에 들어오면서 형평성 뭐 이런 것 측면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네. 용역을 줘놨잖아. 그러니까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문제는 있죠. 사칭이잖아. 국토부가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면 사칭이면 그렇죠. 그건 이거는 사칭이 맞죠.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한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뼈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 어떤 추가 대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막막하네. 자, 일단 나오면, 이 내용 자체가 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도 많이 받고 국토부도 이렇게 적극 대응하는 걸 보면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근거 없는 허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어나갔다.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일부러 공개해주고 반응을 보겠다. 그렇지. 간 보는 거일 수도 있지. 네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가 지금 하나씩 읽어 드릴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자막에도 내용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번씩 보시고 과연 현실성이 높은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 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 그거는 뭐 가능성이 그죠? 있어. 매우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있어. 두 번째는 초고가 주택의 범위가 거의 15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2억으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고가 주택의 범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리스크는 굉장히 고가가 크지. 6억이 2005년도에 6억이 고가였는데 그렇죠. 지금 2020년에 6억이 무슨 고가야? 이거는 좀 아무튼 네. 뭐.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에 신용대출이 있을 시에 주택담보대출로 간주하겠다. 간주해서 LTV 적용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신경 썼다. 누가 이거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30대들 주택 살 때 대출 받을 때 LTV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LTV 받고 나머지 직장인들 신용 풀로 돌려가지고, 요새는 신용대출 금리도 싸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풀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매수하는 매수자가 있는 걸로 알아요. 있다고 들었어. 많았어요. 난 그래서 좀 되게 놀랬거든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숙이야. 자기가 여의도에 아파트를 사면서 약간 무리긴 했는데 한 2, 3년 전 얘기예요. 네. 9억을 대출을 받아서 샀대. 네네. 9억 대출이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커요? 그럼요. 근데 별로 크게 안 느끼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마지막으로 대출 받은 게 언제냐면 2010년이에요. 2010년에 대출을 받았어. 그 당시에 금리가 4%대 후반? 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점 몇 프로 제가 쓰던 대출이. 아니다. 3점 몇인가? 아니야, 4점 몇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대출들은 금리가 보통 어느 정도 선이었냐면 6% 전후였어요. 6% 전후. 나는 그냥 6%인 줄 알았어, 금리가.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갔지만 내가 신청할 때는. 그렇죠. 그럼 6% 금리면 8%까지도 써봤으니까. 이게 9억 대출이면요. 6, 9, 50, 1년에 5,400만 원이 이자고요. 이자고 그걸 월간으로 나눠보면 월 이자가 450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제가 쓸 때는 거치 한 2, 3년 하고 거치 한 3년 거치하고 뭐 이제 원금 이자 나눠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거였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9억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적어도 6, 70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9억 대출을 꿈도 못 꿨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3%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월 상환액이 한 380 정도. 맞벌이 부부가 그 정도 부담하면 원리금 상환하면서 9억 대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완전히 음. 낮아진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장기로 돌리면 원리금 상환액도 줄어들고 하니까 음. 옛날엔 난 진짜 9억이면 아무나 쉽게 대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 현금으로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와 이렇게 좀 대출이 우스워졌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대출의 드는 문턱이 거예요. 낮아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막 10몇 퍼센트 금리 막 10%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썼는데 지금은 신용대출도 금리가 많이 낮으니까 낮추면 갖춰서 보면 그래서 저희도 대출 상담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저랑 미팅을 하니까 미팅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면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용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상담에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해 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이 또 못 나오는 경우에도 이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할 때 신용대출까지 계산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신용대출로 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용대출 얘기가 꼭 나오는데 신용대출 관련돼서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 보면 이제 LTV 산정을 할 때 신용대출이 있으면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죠. 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살 생각 말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엄청 바로 그냥 쫙 그 수요층들 딱 떨궈져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바람직한 거는 같아요. 신용대출까지 해서 집을 사는 거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냐면 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포함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현실성이 네, 매우 네, 높은 현실성이 내용 중에 거예요. 네, 하나다. 자, 다음에 이제 쇼킹한 얘기입니다. 자,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여기서 초고가란 15억이 아니라 12억으로 낮추겠다고 발표가 됐으니까 12억이 넘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허가제란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주택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하겠다. 뭐 실수요자 관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적용이 되는데 얘는 자금 출처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기준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였어요. 가능해? 쇼킹한 얘기.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몰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일단 뭐 투기와의 전쟁 선포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하신 만큼 뭐 그만큼 강한 의지라면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위헌 소송이니 뭐니 이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오케이 되면 그때 허가 내주겠다 뭐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나는 발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으실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도 이거 내가 가지고 물건 사는데 내가 돈 있는지 증빙하고 물건 사라 소리잖아. 그렇죠. 그것도 나라님의 마음에 맞아야 허가 내주겠다는 거 아니야. 구청 직원이 완전 갑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자, 그래서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사실 그전에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상적인 자금으로 산 건가에 대해 사후에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세무조사를 이루어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먼저 통과받은 다음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라 라는 얘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 자체를 미리 허가를 좀 받아놔야 되나? 네. 아이고. 일단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어디 어느 동네로 이사 가야 되는데 네. 뭐 위원장님 허락 좀 해주십시오. 뭐 이거 하는 그런 거야?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네. 자, 그래서 가장 쇼킹한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아서 신문 타이틀도 이걸로 뽑힌 것 같아요. 네. 자, 또 볼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거래세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등록 특별세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1%에서 2%. 등록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등록세를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세를 등록세가 만들겠다는 거죠. 취득세 안에 녹아 들어갔죠. 그렇죠. 예, 녹아 들어갔는데 음, 이게 부동산 활성화한다고 음, 취득세 세율을 1%, 2%, 3%로 1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또 이제 약간 좀 변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4주택 이상은 그냥 취득세 4%. 4%에서 뭐 그 1, 2, 3%로 나눠지지 않은 취득세대로 내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 1에서 2% 취득세 더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지. 과거에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다가 취득세로 합쳐졌다가 음. 이번에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역에 한해서는 등록세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전혀 불가능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그만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다주택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음, 유주택자 아까 예를 들어 지금 3번에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LTV 적용하겠다라고 한 거나 네. 아니면 거래세 인상이나 이거는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허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뭐 사실 지난 12, 16 대책 발표할 때 정부에서 그 내용을 보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대출 금지라는 것을 넣어놨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뭐 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등록세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하겠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수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겠죠. 아무튼 세금어들이 되게 늘어나서 음. 쉽게 사지 못하게 부담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주택자부터 생활안정자금 전면 금지하겠다. 그 다음에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1회 하나여 2년 연장하겠다. 이거 소장님이 얘기하신 거 많던데. 그 다음에 2주택자 이상은 전세금 반환 목적 주택자금 대출 전면 금지하겠다. 유예기간 2년으로 하겠다. 자, 지금 전세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현실성이 있어? 2주택자부터 생활안정자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한 1억까지인가 해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못 해주겠다. 그렇죠. 팔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2주택자 이상은 그냥 팔란 그런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근데 팔고 싶어도 중과세에 맞아가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거 그렇게 세금 양도세 중과내면서 팔기 힘들다 생각하면 사채 빌리러 다니겠네. 아무튼 금융권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 1회 하나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은 봐주는데 그 다음에 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그냥 강제로 쥐어짜내서 물건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놓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럼 전세자금 대출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죠.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은 네. 예를 들어 네. 강북의 빌라야.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애 학교 보내려고 목동에 전세야. 전세자금 대출 안 돼. 그럼 집을 팔아야죠. 목동 빌라 팔면 그럼요. 저희 강북에 있는 빌라 팔면 되겠네. 집을 팔아야죠. 세금이 많으면. 세금이 많으면 네. 어쨌든 지금 중과세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 마포에 새 아파트라고 갖고 있는 아파트가. 마포에 새 아파트 중과 받고 팔까? 팔아야죠.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이거. 저라면 월세 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월세예요, 월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증금 일부는 자기 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풀이 전세 대출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쓴 이유는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해율이 좀 저렴하니까 보통 전세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 물건이 있으면 월세로 가려고 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많이 대체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2주택자 이상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자금 대출 전면 금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전세를 빼주기 위해서 반환 목적 대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이미 대부분 막혔을 텐데 전세금 반환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다주택자 대출이 막혀 있어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열려 있는데 막는다고 하면 이거는 전세금 반환 목적 어차피 전세금 반환 목적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인데 전세를 여러 개 두고 있는데 전세 나간다고 하면 대출 받아서 빼주는 건 사실 이제까지도 잘 안 됐거든요. 이거는 다른 전세로 계속 돌려막기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전세 받아서 전세 돌려주고 전세 받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대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뭐 전자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작성을 한 거고 그래서 죽토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 또는 이제 음. 이제까지 들었던 얘기들을 음. 잘 짜집기 해서 뭐 그렇죠. 이제 지금 일단 누가 이걸 뿌렸는지 유포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다 그랬으니까 네. 잡히면 알겠지. 잡았더니 국토부 뭐 직원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유포자가 잡힌 적은 있던가요? 몰라. 그랬는데.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9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정말 찌라시 그냥 허위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유출하고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물론 수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새 나갔으니까 어쨌든 지금 발표된 내용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나중에 연초에 발표한다고 하셨으니까 부동산 발표되면 대책 궁금하지 않을까? 안 내면 안 되겠니? 전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네. 참 그럴 것 같아요. 뭐 낼 때마다 올라간다. 네. 뭐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그냥 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또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막 엄청 좀 약간 이제 여전히 운기가 또는 달아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약간 지역마다 다른 운도인 것 같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책을 이번 하시는 또는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문제겠죠. 네. 2020년엔 좀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빡빡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살짝 위축되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 자체가 관심 있었고 재밌었다,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